자, 조문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19조.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단서에 다만 재결도 여러분들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 올 때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한한다.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여기서 일단 등장하는 게 여러분들 원처분주의하고 재결주의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원칙으로 채택할지 국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원처분주의는 뭐냐면 갑이라는 애한테 1억 원의 과세 처분이 있었어요. 얘가 심판 청구했습니다. 기각재결 나왔어요. 근데 소송을 오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얘가 심판에서 구제받았는데 소송 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만약에 여기서 취소재결 나와버리면 이거 없어지고 얘는 소송 올 일이 없습니다. 근데 취소재결이 아니라 기각재결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원처분주의는 이런 경우에 얘를 침해한 건 요 1억 원의 과세 처분이고 기각재결은 기존 상태를 변화하는 게 없잖냐. 그러니까 원처분을 가지고 오게 하자. 이게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는 뭐냐면 원처분 나왔어요. 심판 거쳤어요. 재결 나왔습니다. 그럼 원처분은 소송으로 안 받는 거예요. 재결만 소송의 대상으로 받아주겠다. 이게 재결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재결은 절대 못 갖고 오는 거냐? 그건 아니고 원처분주의 하에서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그때만 받아줄게. 요 문구를 보니까 우리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원처분주의 하에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 자, 갑이라는 애가 신청했습니다. 갑한테 허가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인근 주민 을이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심판위원회에다가 갑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달라. 취소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심판위원회가 그래 이거 위법하네. 취소하는 재결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없어진 겁니다. 이제 누가 소송을 제기해요? 인근주민 을이 위원회에 가서 취소해달라니까 심판위원회가 취소해버렸잖아요. 그럼 을은 소송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누가 소송 가요? 갑이 소송 가야 되겠죠. 그럼 갑은 이 취소소송에 가서 다툴 대상이 뭐밖에 없어요? 취소재결밖에 없죠. 결국 얘한테 나왔던 원처분 허가는 취소재결로 없어져 버렸고 그럼 얘 권리를 박탈한 건 뭐예요? 취소재결. 이 취소재결이 위법하다면 이 취소재결 자체가 갑의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갑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갑은 소송 제기하는데 가지고 갈 대상 처분이 뭐밖에 없어요? 자신의 허가를 취소한 취소재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만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심판 청구했는데 기각재결 나왔네요. 기각재결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원처분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원처분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법에 우리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법에 재결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좀 되시면 자다가 일어나도 쓸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행정시험에서 무조건 매년 1순위로 뽑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본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의 출제 자체가 매년 돼도 사실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워낙에 준비들이 잘 돼 있으니까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오기는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조건 그 각인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재결주의를 채택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재결주의는 재결만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재결주의는 재결만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라는 회사와 갑이라는 근로자가 있었어요. 이거 무슨 관계예요? 일단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계. 이거 무슨 관계예요? 사법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당해고가 나왔어요. 사법관계자. 그럼 얘 당연히 무슨 소송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어요? 민사소송 제기해서 당연히 구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근로자의 지위를 좀 더 강하게 보장하자라는 치위에서 노동위원회법이 설립되고 여기에 진노위, 중노위를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얘는 민사소송 제기 안 하고 진노위에 구제 신청을 해볼 수 있게 해놨어요. 기각됐어요. 이게 결국 구제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입니다. 이게 원처분이에요. 얘 이거 가지고 소송 못 가요. 중노위에 재심 신청해야 돼요. 이게 특별행정심판입니다. 중노위에서 다시 기각됐어요. 이게 바로 심판에서 나온 재결이에요. 얘 이제 항고소송 가려고 그래요. 항고소송. 이때 이 대상은 뭐만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재결주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이것만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받아주겠다라고 특별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런 특별규정이 없는 한, 개별법의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여러분들이 심판 거쳤다 하더라도 소송의 대상은 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원처분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재결을 갖고 가려면 어떤 경우에만 받아준다는 거예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원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판 거쳐야 되고 거기서 나온 재결만 소송의 대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진노위, 얘도 행정청, 중노위, 얘도 행정청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각 부서, 각 조직의 장이 여러 명인 게 일반적이에요. 1인의 장이 일반적이에요. 국세청장 1명, 장관 1명, 대통령 1명. 이게 독임제 행정청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1인이 아니라 합의제란 말이에요. 아주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요 우두머리 자리에 무수히 많은 위원들을 배치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처분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이에요. 이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입니다. 그럼 피고도 원칙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쓰는 거예요. 얘가 한 처분이니까. 근데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다른 애를 피고로 써야 돼요. 여기에서 또 특별한 규정이 뭐냐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인데 그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써라. 이렇게 특별 규정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특별 규정이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했어요. 피고란에 누구 써야 돼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했어요. 피고란에 누구 쓰는 거예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가 처분했어요. 그럼 피고란에 누구 쓰는 거예요? 토지수용위원회. 그럼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이에요. 피고란에 누구 쓰는 거예요? 중앙노동위원회를 쓰는 겁니다. 근데 노동위원회법에서는 피고 적격도 바꿔놨어요.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지 말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써라.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본강에서도 상세히 배우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자다 일어나더라도 서술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이제 숙달이 되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이제 제소기간 보겠습니다. 20조 한번 가보시죠. 자, 20조. 제소기간이랑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끊고, 거기 한번 끊어보세요. 있음을 끊고, 안날로부터 90일. 90일의 기산점은 안날입니다. 안날로부터 90일. 2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 이때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자, 그럼 칠판 보시면 갑이라는 애한테 행정청이 1억 원의 조세부가 처분을 했는데 얘가 취소송을 제기하려면 1항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요 90일의 기산점은 안날입니다. 2항 얘가 모르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취소소송은 받아주지 않겠다. 그럼 왜 취소소송은 이렇게 제소기간을 제한해 놨냐면 취소의 대상은 위법하지만 유효한 거죠. 그럼 이 유효라는 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건 대등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나온 거예요? 우월한 지위. 그럼 일단 유효하다라는 건 위법했다 하더라도 공익달성의 효과는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공익달성의 효과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취소소송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이 유효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몰라도 1년이 경과하면 소재기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 1항의 있음과 2항의 있은 날이 같은 날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요 있은 날이 뭐냐? 갑한테 처분이 도달한 날이에요. 그럼 도달은 뭘 얘기하는 거냐? 갑한테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해요. 그럼 여러분들 갑에 대한 조세부가 처분 문서인데 9월 1일 날짜에 갑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받았어요. 9월 1일에 아파트 경비원이 받았습니다. 갑은 지금 출장 중이었어요. 9월 30일에 돌아와서 아저씨 저한테 뭐 온 거 없나요? 아, 있어. 그러면서 건네주네요. 건네받았어요. 읽어봤습니다. 9월 30일에 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있은 날과 안 날은 전혀 다릅니다. 갑한테 납세 의무가 언제 발생할 거냐? 이게 효력 발생일인데 만약에 이 도달, 효력 발생일을 국민이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정말로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해버리면 여러분들 집 앞에 우편함에 이렇게 봉투 하나 왔는데 겉봉투에 국세청 써있네요? 세무서장 써있네요? 여러분들 뜯어봐요? 안 뜯어봐요? 안 뜯어보죠. 아무도 안 뜯어보죠. 여러분들 뜯어보는 순간 의무 발생하는데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네요? 분명히 운전면허 취소 처분 문서가 날라올 거 아니에요? 봉투 겉을 보니까 경찰청장 이름이 있네요? 뜯어봐요? 안 뜯어봐요? 안 뜯어보죠. 이건 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처분의 효력은 언제 발생시킬래? 언제? 얘한테 1억 원의 납세 의무를 언제 발생시킬래?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가 아니라 알려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 지금 얘가 모르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르더라도 알려고 하면 언제라도 알 수 있는 상태. 그때를 도달로 보자. 도달했다고 보자. 그날을 효력 발생일로 보자. 이게 도달이에요. 자, 그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분이 받았죠. 지금 얘 모릅니다. 근데 이날 얼마든지 알려고 하면 알 수는 있는 상태죠. 경비원분이 받는 순간 얘가 바로 전화해서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언제라도 알려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죠. 이때 갑한테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는 언제 발생해요? 경비원이 받았을 때. 근데 취소소송 제기는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게 1항입니다. 얘 9월 30일에 알았어요. 그럼 이때부터 90일 안에 취소해달라고 소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모를 수도 있죠. 모르고 시간이 쭉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 있었어요? 처분이. 효력 발생이. 9월 1일 날 있었죠. 몰라도 이때부터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취소소송 제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에요. 그럼 이 제소기간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이 유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무효확인 소송에는 여러분들 제소기간 제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법관님 애초에 처분이 나왔는데 이거 처음부터 무효였어요.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처분이 무효라면 보호해야 되는 무슨 공익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효확인 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준용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행정소송법을 배우실 때는 취소소송을 전제로 그걸 마스터해 놓고 무효확인 소송 가게 되면 몇 조는 준용한다.
몇 조는 준용 안 해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몇 조를 준용한다. 다른 건 준용 안 해요. 그럼 거기 가서는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냐면 취소 소송은 처분이 위법하지만 유효한 걸 전제로 만든 규정들이죠. 근데 무효는 효력이 없는 걸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유효한 걸 전제로 만든 규정은 여기 갖다 쓸 일이 없겠죠.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는 걸 전제로 하죠.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근데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이 없는 걸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처분이 있는 걸 전제로 만든 규정은 부작위법 확인 소송엔 안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거예요. 이 행정소송법을 공부하실 때. 자, 이게 바로 취소송의 제소기간입니다. 자, 있은 날은 언제를 얘기해요? 얘가 진짜 내용을 봤을 때 얘기해요? 알려면 알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려면 알 수 있는 상태. 이게 도달의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 앞날은 이것도 알려면 알 수 있는 상태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안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경비원분이 받았을 때 9월 1일 이게 있은 날. 얘가 출장 끝나고 와서 넘겨받아서 본 날 9월 30일 이게 현실적으로 안날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취소송의 제소기간. 자, 이제 소의 이익을 볼게요. 다시 법조문 보시게 되면 다시 12조가 등장하는데 아까 여러분들 12조 1문은 원고 적격에서 보신 조문입니다. 근데 이제 2문 소의 이익 처분 등의 효과가 자 처분의 효과가 밑에 소멸된 뒤에도 자 처분의 효과가 소멸됐대요. 소멸된 뒤에도 밑에 취소 판결 내려주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게 취소송의 마지막 요건인 소의 이익인데 소의 이익은 뭐냐? 지금 원고가 소제기했는데 법원이 이 소송을 계속 유지해서 취소 판결을 내릴 쓸모가 있나? 그럼 결국 취소 판결을 내주는 건 취소 판결로 얘 구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취소 판결 내려봐야 구제되는 게 없다면 판결 안 내린다. 이게 취소 판결의 필요성이에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애한테 1월에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어요. 자, 위법하지만 유효했습니다. 공정력이 발생했어요. 그럼 얘 1개월 동안 영업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들. 영업 못했어요. 근데 1개월이 지나는 순간 영업 못해요.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했기 때문에 얘 영업하고 있어요. 영업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이 1월의 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했어요. 법원이 소송 계속 중에 1개월의 기간이 끝났어요. 얘 영업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법원이 더 심리해서 위법하네 취소 판결을 내리려고 보니까 취소의 대상이 뭐예요? 이 유효. 근데 이 유효가 소멸돼 있죠. 그럼 취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 이미 영업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심리를 더 진행해서 취소 판결 내려봐야 이 판결 때문에 얘가 영업하게 되는 거예요. 이 판결은 그냥 과거의 영업정지가 위법했다는 의미만 있지 취소 판결 자체로 얘가 영업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취소 판결 내릴 쓸모가 있나? 이미 효력이 소멸해서 취소할 게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봤더니 국민이 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애가 이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 판결 내렸어요. 소송 요건입니다. 각하 내렸습니다. 갑이라는 애가 이제 다시 영업하다가 적발됐어요. 적발됐습니다. 법에는 행정청이 1년 이하에서 기간을 그냥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무조건 1개월보다 무거운 게 나가요. 15일이 나갈 수도 있고 똑같은 1월이 나갈 수도 있어요. 15일이 나갈 수도 있고 똑같은 1월이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취소 판결은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효력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판결 내려줄
쓸모가 있는 경우가 도대체 어떤 경우냐? 지금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 두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위반 횟수별로 그 제재를 가중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라는 애가 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1월에 정지처분 나왔어요. 얘 이 기간 동안 영업 못했습니다. 근데 기간이 끝나니까 얘 영업하고 있어요. 영업하고 있습니다. 취소소송 제기했네요. 여기서 여러분들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릴 대상이 일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소멸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법원이 야, 우린 더 이상 이거 심리 안 하겠다. 카카 판결 내렸네요. 얘가 영업을 하다가 다시 적발됐어요. 적발됐습니다. 그럼 얘는 몇 번째 적발이 돼요? 한 번 적발돼서 1개월 나왔고, 이거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 나온 적 없고, 카카시켰잖아요. 얘 적발됐어요. 몇 번째 적발이 돼요? 두 번째. 그럼 얘한테는 몇 개월이 나와요? 3개월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 자체는 소멸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심리 계속해서 위법했네. 취소 판결 내려주면 뭐가 제가 돼요? 1월에 정지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제거되죠. 그럼 얘는 1월에 정지 처분을 받았던 적도 없는 애가 되는 겁니다. 적발됐어요. 얘 몇 번째 적발이에요? 첫 번째 적발. 그럼 몇 개월이 나와요? 1개월. 그럼 이거 취소 안 해주면 3개월이 나올 뻔 하다가 이거 취소해 주니까 전력이 없어지죠.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죠. 이런 경우가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취소 판결을 내려서 제거할 게 없어 보여도 분명히 얘 법률상 회복되는 지위, 회복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는 취소 판결을 내려줘라. 이게 바로 소의 이익이라는 요건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취소 소송의 6가지 요건을 다 배우신 거예요. 그럼 취소 소송의 6가지 요건이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피고 적격, 처분청, 대상 적격, 처분, 제소기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심판 전치, 그리고 마지막이 소의 이익. 그래서 여러분들 취소소송의 소송 요건 6가지는 원피, 대기, 판익. 이건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원피, 대기, 판익. 그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취소소송 제기가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거기서 논점으로 잡고 있는 건 2-3개 정도밖에 없지만 취소소송 제기가 적법하냐? 그럼 원피, 대기, 판익 6개 중에 어떤 것들이 문제되는지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좀 상세히 쓰고 나머지는 원칙 정도는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취소소송의 소송 요건 6가지는 원피, 대기, 판익.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조. 자, 21조 볼게요. 소의 변경 1항. 법원은 취소 소송을 밑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 소송 또는 취소 소송 외의 항고 소송, 무효확인 소송 정도로 볼게요. 세 줄 내려와서 소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자, 21조는 여러분들 갑이라는 애가 일단 취소 소송을 먼저 제기한 거예요. 근데 소송 계속 중에 이 취소 소송을 무효 확인 소송 또는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한 거예요. 그럼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소송만 남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걸 소 종류를 바꾼다. 그래서 소 종류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갑이라는 애가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이 토지에다가 학교를 지으려고 그래요. 공원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 토지를 국가가 가지고 와야 돈 주고 가지고 와야 거기다 뭘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때 토지수용위원회라는 합의제행정청이 있어요. 이 토지수용위원회가 갑의 토지를 10억 원에 수용한다. 이런 수용 처분이 나와요. 자, 그러면 갑한테는 10억 원의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갑의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토수의가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토수의는 수용재결 처분만 내리는 거고 소유권은 국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상금도 당연히 누가 줘야 돼요? 땅을 갖고 간 국가가 주는 거지 행정기관은 돈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갑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자긴 땅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땅을 찾아오고 싶어요. 그럼 이 처분으로 인해서 땅이 넘어갔죠. 그럼 얘 취소소송 제기해서 이 수용 처분이 없어지면 소급해서 없는 것처럼 되죠. 그럼 얘는 땅을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국민도 있을 수 있냐면 이거 땅 갖고 가는 건 좋은데 10억은 말도 안 되지. 20억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국민은 항고소송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보상법에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소종류의 변경은 얘가 땅을 찾으려고 그래요. 땅을. 그래서 일단 취소소송을 제기했네요. 근데 취소소송은 며칠 안에 제기해야 돼요?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냈어야 되죠. 근데 90일이 지나서 들어갔어요. 그럼 이 소송은 각하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법관님, 그럼 무효일 수도 있잖아요. 무효 확인 소송으로 소 종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취소송 제기했네요. 법정에 와가지고 네 한다는 얘기가 20억은 줘야지 20억은 줘야지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이 아니 지금 땅을 돌려받으려는 게 목적이에요. 보상금 올리는 게 목적이에요. 난 보상금만 더 받으면 돼요. 아 그러면 이게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바꿀게요. 바꿔줄게요. 신청하세요. 그럼 허가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요 소송에만 이제 들어가서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 종류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봤더니 저 땅의 가치는 20억이 맞아요. 그러면 국가는 20억 지급해라. 이러고 끝나게 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소 종류가 바뀌는 모습입니다. 21조 소 종류가 변경되는 모습이에요. 그럼 22조 보시면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랑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끝에 청구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2조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인데 지금 취소 소송 제기했습니다. 이건 소 종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뭐냐면 갑이라는 애한테 1월 1일자에 1억 원의 과세 처분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취소해달라 소장을 씁니다. 그럼 소장의 청구 취지 부분은 자기가 법원으로부터 듣고 싶은 대답 그거 딱 쓰는 거예요. 법관님 1월 1일자 1억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내려주세요. 그럼 청구 원인에는 이거 이러이러이러해서 위법합니다. 이 주장을 막 쓰는 겁니다. 자, 소제기했어요. 소제기했습니다. 근데 소송 계속 중에 갑자기 행정청이 3월 1일 날짜에 과세 처분을 2억으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소송의 대상, 얘 다투려면 3월 1일자 2억 처분을 다퉈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처분을 바꾸지 않으면 요대로 소장 들어갔죠. 위법했어요. 그럼 판결 주문에 1월 1일자 1억 처분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와요. 근데 지금 소송 계속 중에 3월 1일 날짜에 소송의 대상을 2억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1억을 증액시킨 거예요. 그럼 얘 계속 다투려고 그래요. 그럼 얘는 뭘 고칠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3월 1일자 2억으로 고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쳐야 판결문도 저 처분이 위법했다면 3월 1일자 2억 처분 취소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이건 소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소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소송의 대상이 변경되는 거예요. 이건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부분을 고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물론 그 처분이 적법했다면 그냥 이 주문 부분에 기각한다. 그리고 이제 끝나게 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위법하다면 처음에 1월 1일자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1월 1일자 1억 처분 들어갔는데 3월 1일에 플러스 1억 증액을 해버리면 이건 없어져요. 이걸로 흡수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소송의 대상을 뭘로 바꿔야 돼요? 3월 1일자 2억 처분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때 처음 냈던 소장에서 청구 취지 부분, 청구 원인 부분을 고칠게요. 그래 고쳐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22조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입니다. 자, 제23조 집행정지 1항 취소 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에 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항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바로 밑에 줄로 이어서 볼게요.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밑에 처분의 효력을 밑에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맨 밑에. 자, 그럼 집행정지는 뭐냐면 자, 1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갑이라는 애한테 지금 현역병 입영 처분이 나왔어요. 얘가 이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해달라 소제기 해봐야 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집행부정지 원칙입니다. 그럼 얘 입대 날짜가 되면 입대해야 돼요. 입대 안 하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얘가 끌려갔네요. 소송은 진행돼요. 얘는 군복무를 시작했어요. 군복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취소 판결이 나오네요. 근데 언제 나왔냐면 제대 하루 전에 나왔어요. 제대 하루 전에. 그럼 논리적으로 취소는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만든다고 얘기는 하는데 얘는 이미 군복무 거의 다 했죠. 얘 이거 하면서 만신창이 됐죠. 그럼 이 취소 판결은 실제로 얘를 구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이건 쓸모가 없는 판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원칙은 집행부정지가 원칙이지만 아직 본안 판단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임시적으로라도 법관님 요 현역병 입영 처분을 좀 정지해 주세요. 신청하는 제도를 좀 만들자. 이게 집행정지 제도예요. 자, 신청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군복무는 위법한 처분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건 금전으로 너 2천만 원 받고 끝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근데 이거 정지 안 해주면 얘 매일매일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죠.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정지 결정을 내려줘요. 그럼 얘가 혹시나 군대 들어가 있다면 일단 나와요. 나와서 민간인의 상태에서 소송이 계속돼요. 아직 들어가기 전이라면, 군복무하기 전이라면 군에 입대 안 한 상태에서 이 소송이 계속돼요. 그래서 나중에 취소 판결 나왔네요. 그럼 이거 없어지니까 얘는 군대 갈 일 없죠. 근데 기각이 나왔어요. 그럼 그때 얘는 군에 입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걸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린 집행부정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임시구제수단으로서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23조의 집행정지라는 수단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넘기시면 집행정지까지 보셨고 3페이지 요 심리가 여러분들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 간단한 거 먼저 한두 개 보고서 좀 쉬었다가 마지막에 심리를 좀 상세히 볼게요. 자, 제28조 사정판결이랑 원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그럼 원고는 취소 청구를 한 겁니다. 근데 원고 청구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는 그 처분이 위법했다는 얘기예요. 자, 원고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자, 그럼 이 사정 판결은 뭐냐면
갑이라는 애한테 원자력 발전소 허가가 나갔습니다. 인근 주민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이 봤더니 이 처분은 위법했어요. 그럼 처분이 위법했으면 법원은 무슨 판결을 내려야 돼요? 처분이 위법했어요. 그럼 무슨 판결 내려야 돼요? 취소 판결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취소 판결을 딱 내리려고 보니까 여기서 이거 취소 판결 나오면 원자력 발전소 더 이상 가동될 수 있어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원자력 발전소가 전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취소 판결 나오는 순간 전국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죠. 이 주민의 권리 구제도 좋지만 이거보다 더 큰 공익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건 취소하는 게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판결 주문에 분명히 처분은 위법했지만 취소는 못하겠다. 이 현저히 공공봉의에 반하는 사태 때문에 기각 판결이 선고돼요. 이게 바로 사정 판결이에요. 그럼 사정 판결 여러분들 실제로는 누가 이겼어야 되는 소송이에요? 인근 주민이 이겼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정 판결이라는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뭐 하나 또 보시고 잠깐 쉬었다 나머지 보실 거냐면 31조. 자, 제3자의 재심 청구 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재심 청구는 이런 구조예요. 갑이라는 애한테 허가가 나갔는데 인근 주민 을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갑이 여기에 참가 못했어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을하고 행정청 얘기만 들어봤네요.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갑의 허가를 취소했어요. 그럼 이거 없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갑은 법관 앞에서 자기 허가가 적법했다, 문제없다 이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갑한테도 자신의 허가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법원에서 한 번은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자신의 허가를 취소한 이 취소 판결이 위법하다, 잘못 나온 거다. 이걸 대상으로 해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재심 청구가 받아지게 되면 이 판결 취소하고 얘 허가가 회복돼요. 근데 만약에 이 판결이 적법하다면 그냥 얘 허가는 없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법관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재심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31조의 제3자의 재심 청구라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이나 좀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등장하는 내용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들어오시죠.